배우 강수연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는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압구정 자택에서 통증을 호소하였고 가족이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강수연은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으며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긴급 수술을 앞두고 있으며 뇌 안쪽 혈관이 터진 상태로 위급한 상황이라는 속보가 이어졌는데요. 강수연은 현재 뇌출혈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뇌 안쪽 혈관이 터져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상태인 것이죠. 이러한 강수연의 갑작스러운 뇌출혈과 심정지를 보고서 누리꾼들은 최근 복귀작으로 알려진 영화 정의를 촬영을 하다가 과도한 움직임을 하여 이로 인한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부산국제영화제 이사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에 자주 다니긴 했습니다. 한 달 전 점심을 같이 했을 때는 괜찮아 보였어요. 라고 전해 이 추측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강수연은 아역배우로 데뷔하여 안방극장과 충무로를 사로잡은 것은 물론 한국 영화의 존재감이 미미했던 시절 국제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하면서 한국 연예계에서 최초로 월드스타의 호칭을 얻었던 인물이었습니다. 활동이 다소 뜸해진 이후에도 그녀는 자신의 존재감을 어김없이 뿜어내는 등 영화인으로서의 행보를 꾸준히 이어왔습니다. 무려 4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배우 생활을 시작한 강수연은 평생을 연기와 함께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강수연이 굉장히 어린 나이인 4살의 아역 배우로 데뷔한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어렸을 때 집 근처에서 놀고 있는데 길 가던 어떤 남자가 다가와 어린 강수연에게 "너네 집이 어디니?" 라고 말을 걸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 시절의 길거리 캐스팅을 당한 것인데요. 그 남성과 손을 잡고 집으로 들어갔고 그는 강수연의 부모님께 영화 출연 허락을 구했습니다. 그렇게 의사표현을 취하기도 전인 1969년부터 동양방송 전속 아역 배우로서 연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는 연기를 한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어린 맘에 "이렇게 해봐, 웃어봐" 라고 해서 그대로 하면 예쁘다 하며 과자를 주어 연기라고 할 것도 없이 피로하거나 힘든 기억이 없는 즐거운 아역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방송국 파업으로 딱 하루 쉬어본 것 외에 일요일에 제대로 쉬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일요일에 쉬게 되던 날 명동에 놀러가 많은 인파들을 보고 놀란 그녀는 전쟁이라도 난 줄 알았다고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사실 그녀의 부모님은 딸이 연기하는 것을 썩 내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2, 3학년 때쯤부터는 얘는 연기해야 하는구나 하고 부모님도 인정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고등학교 때부터 사실상 그녀가 가장이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 외에도 오빠 2명과 여동생이 있었던 그녀는 고등학생 때부터 이 식구들을 먹여 살리기 시작했고 그녀와 가까운 임권택 감독은 개인적으로 그녀에 대해 "강수연은 대견하고 불쌍한 아이다 라고 평하기도 했습니다. 1980년 언론 통폐합 이후 그녀는 KBS로 활동 무대를 옮겨 1983년 드라마 고교생 일기로 큰 인기를 얻으며 당시 손창민과 함께 최고의 하이틴 스타로 활동하며 당대 책받침 여신 후보 중 하나로 떠오를 만큼 인기를 얻게 됩니다. 고교생 일기는 당시 하이틴 스타들의 등용문으로 여겨졌을 정도로 청소년층에 큰 인지도를 가진 드라마였습니다. 본격적으로 성인 배우로 활동한 작품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1985년에 개봉한 고래사냥이부터였습니다. 이후 영화 우리는 지금 제네바로 간다를 시작으로 대종상에서 여우주연상을 3차례나 수상하였으며 영화평론가상 여우주연상도 무려 3회나 수상하게 됩니다. 국내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휩쓴 강수연의 도약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파격적인 소재의 영화 시바지로 파격적인 변신을 선보이며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그리고 1989년에 아제아제 바라아제로 모스크바 영화제에서까지 여우주연상을 수상하며 큰 영광을 안게 됩니다. 그녀가 이렇게 국제영화제에서 상을 휩쓴 것은 그만큼 작품에 대한 그녀의 진심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아제아제 바라아제를 촬영할 당시 강수연은 비구니 역을 연기하기 위해서 진짜로 머리 전체를 삭발하고 촬영지였던 서남사 인근에서 몇 달 동안 숙식하는 등의 투혼을 발휘했습니다. 한류는커녕 해외 진출이라는 개념조차 희박했던 시기였기에 강수연의 파급력은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수준이었습니다. 국내외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휩쓴 것도 배우로서 대단한 일이지만 특히 최초로 메이저 국제영화제에서 본상 수상을 하였기 때문에 다른 배우와 영화인들에게 우리도 할 수 있다 라는 생각과 가능성을 열어준 것이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아역 출신이 성공하기 힘들다는 편견을 최초로 깬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모스크바 영화제에서 한복에 파마 머리 패션을 한 것에 대한 일화도 있습니다. 당시 영화제에 참가한다는 소식에 국내 언론도 연일 대서특필하였고 이에 강수연은 이미 수상한 것처럼 들뜬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시상식 전날이 됐는데도 주최 측에서 아무런 얘기가 없었고 이에 강수연과 영화팀은 자포자기 심정으로 호텔방에 다같이 모여 보드카를 마셨습니다. 빈손으로 어떻게 귀국하나, 배 타고 일본 거쳐서 몰래 들어가자 라고 신세한탄을 하며 모두 술로 골아떨어졌는데 다음날 아침에 시상식 콜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술 때문에 얼굴도 심하게 부어있고 몰골이 말이 아니었기에 강수연은 준비한 한복을 겨우 입고 머리는 도저히 만질 시간이 되지 않아 한복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이는 파마 머리 상태 그대로 시상식에 가게 됩니다. 이렇게 국제영화제에서 이색 패션을 선보이기도 했던 강수연은 1980에서 90년대 가히 원탑 여성 배우였습니다. 연예계 최초로 억대 개런티를 받은 것 역시 강수연입니다. 1990년대 초반이었는데도 광고 출연료가 편당 4억 원을 넘어갈 정도였고 흥행이 잘 되지 않을 줄 알았던 작품에서도 강수연이라는 이름 석자만으로 많은 관객을 동원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최초이자 최고로서 자신의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1994년에 개봉된 스릴러 영화 장미의 나날이 평단에게 혹평을 받았고 상업적으로도 실패하는 바람에 조금씩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게다가 이 당시 조금씩 치고 올라오는 후배 여배우들과 브라운관에서 활약하던 여배우들이 대거 영화판으로 이동하면서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그래도 그 와중에 광고와 행사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스스로도 스캔들이나 잡음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오랜 기간 배우로 활동하며 강수연은 스캔들, 루머와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만큼 자기 관리가 철저했기 때문이고 성격 역시 무척 강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인지 그녀에 대해 회자되는 한 가지 루머도 그녀의 성격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어떤 영화 제작자가 강수연을 호텔로 불러내서 수작을 걸었다가 강수연에게 따기를 맞고 망신을 당했다라는 내용의 루머였습니다. 이 사건은 영화 관계자들 사이에 전설처럼 회자되는 사건으로 후원자 유혹에 대해 여배우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잘 보여주는 사건으로 많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녀의 나이 때문에 강수연 남편 혹은 강수연 파경 등의 루머가 돌기도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미혼입니다. 강수연은 결혼에 대해 결혼은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고 있는 거다. 사실 사랑과 결혼이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지 않나. 저도 빨리 결혼을 하고 싶은데 그게 마음처럼 되질 않는다. 라고 생각을 밝혔습니다. 그러던 2001년 오랜만에 브라운관으로 복귀한 그녀는 드라마 여인천하의 주인공 정난정 역할을 연기하며 큰 인기를 다시 모았습니다. 또한 회당 출연료 500만 원을 받았고 이 역시 2001년도 기준 최초이자 최고의 금액에 해당했습니다. 여인천하에서 강수연은 극중 미천한 신분을 지녔음에도 지략과 암투로 국내 권력을 쥐락펴락하는 인물 정난정 역할을 맡아 신들린 연기를 선보였고 드라마를 대성공으로 이끌어냅니다. 당초 50회였던 드라마는 높은 인기에 힘입어 무려 100회나 연장되었고 그의 전인어와 함께 SBS 연기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2007년도 MBC 드라마 문의 이후 강수연의 연기 활동은 눈에 띄게 뜸해집니다. 이에 대해 그녀는 활동을 줄인 이유에 대해 직접 언급한 바도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바쁘게 겹치기 출연을 많이 했다. 그런데 국제영화제 수상 이후에는 더 많은 출연 제안이 들어왔는데 그게 싫었다. 제가 잘할 수도 없고 또 소화도 안 되는 거였다. 앞으로 영화를 평생 해야 하는데 이렇게 나를 소모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1년에 한 편에서 많으면 2편으로 줄였다. 강수연이 아버지처럼 따르는 사람은 바로 임권택 감독으로 두 사람은 오래전부터 인연을 이어왔습니다. 강수연은 임 감독에 대해 감독님은 영화에 앞서 제 인생의 어른이다. 저의 모든 것을 꿰뚫고 계시고 어떤 고민도 의논할 수 있는 분이다. 영화뿐 아니라 인생 전반에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고 끊임없이 배울 것이 있는 분이다. 라고 애틋한 마음을 보였습니다. 임 감독 또한 강수연은 너무 어린 나이에 스타가 됐다. 요즘 같은 시스템만 됐어도 정말 큰 배우가 됐을 것이다. 또한 영화적으로도 자기 관리를 잘 못했다. 작품 선택에 결정적 잘못이 있었던 셈이다. 라며 강수연이 더 큰 배우가 되지 못한 것에 안타까움을 비췄습니다. 작품 활동을 쉬었음에도 불구하고 명성은 명성이기에 지금까지도 배우들의 배우로 종종 회자되곤 합니다. 배우 경수진은 중학생이던 시절 SBS 여인천하 속 강수연을 보고 배우의 꿈을 키웠다고 밝혔으며 미생으로 유명한 이성민 역시 강수연이 우상이었다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군복무 시절에는 철모에 강수연의 사진을 넣어서 보관할 정도였다고 전했습니다. 강수연의 어르기 천만 영화의 인기 대사로 재탄생하기도 했는데요. 영화 베테랑 속 황정민이 외친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라는 말은 사실 강수연이 어려운 생활을 하던 스태프들과 무명 배우들을 챙겨주면서 자주 했던 말이라고 전해집니다. 강수연은 2015년 부산영화제 집행위원장을 맡으며 한국 영화 발전에 힘써왔습니다. 당시 그녀는 부산영화제의 독립성 수호를 위해 어려운 자리를 맡게 되었고 예술적 완성도 이외에는 어떠한 외압도 영화 선정에 개입할 수 없다. 라며 카리스마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2019년도에는 2016년도에 이어 칸 국제영화제의 심사위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밝혀져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그녀는 지난 6월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 정의로 10년 만에 장편 상업 영화에 복귀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출연을 결정하고 세부 사항을 조율 중이라고 전해진 이 소식은 그녀의 작품을 기다린 팬들에게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부디 별일 없이 쾌차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그녀의 모습을 다시 볼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